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콘텐츠 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해 그 법적 고려 사항에 대해서 셰퍼드 멀린 리커 앤 햄튼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 김동수 대표님께서 잠깐 인사 말씀 해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태준호 변호사님께서 관련돼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셰퍼드 멀린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랑 현대자동차 그리고 한국 주요 기업의 법률 서비스, 진출에 관련된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가이드력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저희 한국 문화 콘텐츠나 이런 시장에 대한 미국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기대하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그 미국 로펌이에요. 그래서 미리 생소하실 텐데 미국에서는 로펌을 한국과 달리 변호사의 last name을 써서 회사명을 해두고 있어서 이렇게 셰퍼드, 멀린, 빅토리 햄튼 다 네 분이 공동으로 창립하셨고 그분들의 last name 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는데 저희는 전 세계에 15개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에 10개, 중국 베이징, 상해 2개, 서울, 그다음에 유럽에 이렇게 오피스가 있고요. 서울에는 2012년 8월에 사무소를 오픈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시겠지만 한미 FTA가 발효가 되면서 국내 법률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국내에 처음으로 정식 사무소를 오픈한 최초의 외국 로펌입니다. 이쪽 컨텐츠 분야 관련돼서는 저희가 영화, 그다음에 미디어, 스포츠, 게임, 애니메이션 관련돼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최고의 법률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국내 업체들도 이제 서서히 해외에 진출한 사례가 많다 보니까 오늘 저희들이 다룰 내용은 미국으로 진출하셨을 경우에 유의해야 할 법적인 내용들을 주로 설명드릴 텐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중국도 같이 다뤄드리기도 하겠고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제 JTBC가 예를 들면 컨텐츠하고 약간 상의할 수 있으나 히든싱어가 최근에 기사를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MBC의 포맷, 히든싱어 포맷을 판매를 했는데 그 판매하는 작업을 저희 담당했고 이따 발표하실 태준호 변호사님께서 직접 그에 참여하셔서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저희 대표적인 클라이언트로는 미국에서는 영화 쪽에서는 MGM, 패러마운트, 팍스, 디즈니 등 하여튼 굿즈의 제작업체들을 관련돼서 제작 단계, 파이낸싱, 라이선싱, 디스트리뷰션 전 분야에 걸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고 대표님께서 너무 재미있게 발표해 주셨는데 저희 내용은 법률 내용이라 그렇게 그래픽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재미는 없으실 텐데요. 좀 쉽게 대표님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셰퍼드 멀린의 태준호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제 미국 지출 관련해서 법적 쟁점 사항들을 세미나다 보니까 제가 영문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영문으로 설명드리고 오늘 주제는 5가지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라이센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권은 지금 한국에서는 초상사용권 또는 인터프리권이라는 그다음에 이제 웹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적 쟁점, 미국으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경우 노동법 개혁, 그다음에 이제 첨가제 그리고 강박성 사회 캠페인 운영할 경우에 관련된 특별 규정, 미국에서의 어떤 특허와 상표에 관한 사항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라이센스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게임 관련해서는 게임 기반 라이센스, 게임 제품 출시 라이센스, 게임 내에서 브랜드를 생산하는 권리를 확보하는 라이센스, 그다음에 음원 라이센스, 그다음에 이제 그 콘텐츠의 그런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의 이미지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사용과 또는 기자성 계약서 등을 좀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특정 장면에 관련된 라이센스도 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PT에 관련된 내용들도 라이센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제 이미 지금 존재하고 있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영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라이센스가 형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사람들도 라이센스가 많이 참여하고 있죠. 게임 관련해서는 게임 엔진,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 문화의 주소, 라이센스 계약들을 참여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재능, 어떤 애니메이션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시각 디자인 관련된 그런 업체들과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빅스토리, 소품들의 어떤 빅스토리인지 시나리오, 게임 시나리오, 미술 정도 관련된 사항들도 라이센스가 형태로 수급하고 이제 그 라이센스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콘텐츠의 제3자로부터 라이센스 허가를 받아서 작용하는 거죠.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영화사와 그런 계약 관계를 통해서 영화에 대한 게임의 라이센스 계획을 수령하고 있고, 이 스포츠 관련된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NFL, NBA, MLB 같은 그 프랜차이즈와의 어떤 그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그 내용을 게임이나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TV 프로그램이라든가 만화 캐릭터, 아니면 소설 내용, 심지어는 블루마운 같은 보드게임 회사들과 그런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고객들을 획득해서 콘텐츠 활용하고 있고, 최근 그 트렌드는 이런 게임 회사들이 자체 개발한 캐릭터들을 영화 회사의 라이센싱을 주는 포괄해주고 있죠. 특히 게임 회사들 어떤 캐릭터, 각종 음원들이 실제로 도대체 영화사라든가 아니면 기타 업체들로 라이센싱 아웃, 즉 허가를 줘서 지금 계약 법인 체결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싱 관련해가지고 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제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권리를 제공하는 자의 상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뭐 각종 캐릭터들의 주 캐릭터, 부족 캐릭터, 그다음에 스토리라인이 이렇게 거기에서 어떤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라이센스 제공하는 사람과의 어떤 승인 사항이 있는지, 협의 사항이 있는지, 그다음에 뭐 후속 게임 관련된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라이센스 지금 계약서에서는 이제 마케팅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 라이센스를 이제 그 주식회사 수익본자는 자기의 자본을 효과적으로 마케팅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어느 정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마케팅 플랜 같은 마케팅 계획을 제출하는 그런 라이센스 계획도 있고요. 뭐 마케팅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게임 관련된 사항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승인을 받아야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은 많은 지적재산권 소유권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좀뭐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또는 비만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라이센스 때문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인격 편집권이라는 용어로 좀 많이 입법화 움직임이 최근에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자기의 그 이미지 또는 그 이름에 대해서 그 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소송들이 이 퍼블리시티권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 소송은 유명인의 어떤 뭐 스포츠스타라든가 연예인들의 이름을 허가 없이 그 사용해서 게임이나 콘텐츠 사용해서 소송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용허가는 비용을 지급하고 우리 사용허가를 획득할 수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법원에서는 충분히 변형된 경우에는 그 유명인 또는 스포츠스타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뭐 판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충분히 변형된 기준이 되게 모호하고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유명인이나 스포츠스타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원 관련된 음원 라이선스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음원 관련해서는 이게 뭐 작곡 관련된 저작물 또는 음원 관련 저작물의 어떤 권리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특히 이제 중요한 사항은 그 드라마 OST 또는 영화 사운드 트랙의 경우에는 누가 이 음원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즘 추가적으로 또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운로드 권리에 관한 권한, 이게 지금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는지, 이 뮤직, 음악 라이센싱 계약 체결할 때는 이런 사항을 좀 확인을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지금 많은 비디오 게임 업체들과 업체들이 지금 이제 클라우드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웹 베이스 기반의 관련 내용들을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플레이어 정보를 지금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실제로 클라우드의 장점은 정말 인터넷 접속이 있으면 어디든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클라우드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지금 운영이 되고 개발되고 있고요. 지금 클라우드 관련돼서는 이제 뭐 구독을 통해서 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뭐 한 달에 뭐 10불, 뭐 아니면 1년에 뭐 얼마를 내고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는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무료인데 좀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 비용을 뭐 청구하는 그런 또 비즈니스 모델이 운영되고 있고, 또 광고 위주의 모델, 이건 주로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 많이 보는 건데요. 광고에서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그다음에 기타 상용화 모델인데 지금 게임에서는 뭐 아이템 판매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들이 클라우드와 연계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관련해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의 법적 경험 사항인데요. 클라우드 및 이제 저작권의 판례들이 지금 독립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해서는 외관상 유사하고 분위기가 비슷하면 저작권 침해다.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테트리스 게임과 아주 유사한 온라인 모바일 게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판결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접근을 방지하는 기술을 우회하는 기술도 규제 대상이다 라고 지금 미국 법원에서는 이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다 보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은 굉장히 많은 특허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는 이 특허 괴물, 그러니까 이 특허를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업체들이죠. 많은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영업 비밀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에 대한 또 논의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에다가 각종 회사의 중요한 영업 비밀을 저장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한지, 실제로 미국에서는 클라우드에 영업 비밀을 저장하더라도 충분한 보호 장치를 통해서 저장이 된 거라면 영업 비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클라우드를 통해서 회사의 영업 비밀 같은 것을 저장할 경우에는 그 클라우드 제공업자와 충분한 어떤 그 보호 조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 클라우드 이용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은 소송이 이제 개인정보 유출인데요. 미국에서 실제법적으로 그 클라우드에 있는 내용을 해킹하는 거는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지금 그 개인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많은 미국에서 주의 각 주별로 이제 개인정보법이 입법이 돼 있는데 그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니까 이런 유출 사항이 있었으니까 저희가 통보 드린다는 조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의 전송, 공개, 이용 관련해서는 그 개인정보 정책 또는 이용약관 위반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이용약관 위반으로 지금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무역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이 클라우드 관련된 그 정보의 이동에 대해서 지금 국가별 또는 이런 EU나 APEC 관련된 정부 차원의 노력들이 있고요. 이런 노력들의 핵심은 그 클라우드를 통해서 관련된 정보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국가적인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논의, 협력 단계 수준이고요. 지금 EU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EU는 서로 이런 EU에서 개인정보법이 개인정보 내용들이 미국으로 전송이 되더라도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국제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미국의 개인정보법을 적용해서 지금 처벌을 하고 있고 권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례도 그렇고요. 또 미국의 어떤 실천법적으로 미국의 피해를 줄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외국인이어도 미국 무역위원회는 권한권을 갖고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실천법상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특징은 13세 이하의 아동들의 어떤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규제 사항들이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 사항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핵심 사항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니까 서버의 호스팅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들이 파생이 되는데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너무 강력한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서버가 유럽 가장 강력한 국가 프랑스인데
이 서버가 프랑스 외에 존재를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개인정보법 이슈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호스팅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유럽에 사업할 경우에는 서버의 호스팅을 어디에 하는지도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어떤 데이터의 이동 관련해서 각 국가별 규제사항이 없는지를 꼭 확인하고 진행하는 좋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미국의 노동법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를 하려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의 사업을 제출할 경우 이제 노동법 이슈가 그냥 중요하긴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많은 주들이 이거 employment at will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at will이란 말은 어떤 이유든 간에 큼지 없이 그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굉장히 그 고용주 위주의 어떤 법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음 사례에서 많은 소송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노동법 관련해서 많이 소송이 진행되는 게 부당해고, 계약 위반, 그다음에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그다음에 정신적 고통 가해 등이 있고요. 특히 이제 법적으로 실정법상 차별, 성희롱, 그다음에 보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좀 특이한 게 이제 그 유급 휴가, 유급 그 휴식, 그다음에 무급 식사 시간 등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일하면 이제 10분의 어떤 유급 휴식 기간을 갖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요. 5시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5시간을 일을 하면 30분의 무급 식사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지급 월급 명세서 또는 주급 명세서 관련해 가지고 각 주별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극단적인 예인데요. 지금 2014년도에 좀 LA에서 좀 화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제 한 64세의 그 직원 관련 소송인데요. 이분은 오랫동안 지금 회사에서 일을 했고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좋았고, 근데 이제 회의 때 좀 늙은 영감 등이라는 표현으로 어떤 나이 관련된 좀 안 좋은 코멘트들이 좀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좀 당사자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피망을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결국 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상당히 좀 추격을 받고 계속 평가가 좋았는데 이런 작은 이유로 자기를 해고했다는데 이제 불만을 갖고 나이에 대한 차별이었다 소송을 제기했어요. 지금 이게 미국에서 최근에 가장 큰 사건인데요. 한 260억 정도의 금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됐고 이분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특히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행성 오락을 운영하다 이제 각종 경품이나 아니면 참가대 일종의 상품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특별한 점들이 적용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개인 로또, 개인 도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행성 오락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또는 경품대회, 참가대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일단 상품, 그 다음에 행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참가비라든가 그 사람이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떤 서베이에 참석하거나 어떤 어떤 야인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3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경품 같은 경우에는 핵심 사항은
그 행운에 의해서 그 당첨자가 결정이 돼야 되고요. 어떤 뭐 참가비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뭐 경품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베이를 뭐 해야 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참가대회 같은 경우에는 행운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주로 이런 참가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참가비 또는 어떤 기타 뭐 요구사항들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들을 왜 중요하냐? 지금 이게 경품이냐 참가대회에 따라서 각 주마다 뭐 등록 요건이 있고 또 공탁금까지 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어떤 뭐 경품 또는 참가대회를 운영할 때는 이 각 주마다의 어떤 특별 규정들을 검토를 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참가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경품이나 참가대회 꼭 참가비를 내라는 걸 떠나서 기타 다른 것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TV쇼를 보고 서베이를 하라든가 아니면 뭐 트위터에 누구를 팔로우 하는 걸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뭐 퀴즈 내용을 기입을 하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뭐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그 경품 및 참가대회에서는 이제 많은 부분 이런 비금전적인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품대회 관련해 가지고는 그 또 가장 요즘 좀 많이 활용하는 게 어떤 특정 품목을 구입함으로써 경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도 진행을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좀 그 구입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르게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이런 방안들은 명확하게 기재가 돼야 되고 막 구입하는 것과 똑같은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품이나 참가대회를 운영할 때 어떤 특정 품목을 구입을 조건으로 한다면 이런 규정들을 참고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간략하게 이제 미국 특허와 상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특허는 뭐 게임의 뭐 그래픽, 그다음에 뭐 기술적인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뭐 유저 인터페이스가 이제 특허에 들어가 있고요. 네, 상표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상호, 로고, 그다음에 뭐 게임의 뭐 제목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작권은 이제 뭐 음악, 그다음에 그 시나리오, 소프트웨어 코드, 웹사이트 디자인이 저작권에 들어갑니다. 영업 비밀은 무엇이냐? 영업 비밀은 이제 고객 명단, 그다음에 관련 뭐 소프트웨어 개발권자들과의 어떤 계약 관계, 계약 현황, 그다음에 어떤 그 금액에 관련해서 프라이싱 보고, 그다음에 뭐 기타 뭐 계약서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특허라는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제 자기가 어떤 이걸 가지고 이 발명품을 이용하겠다라는 권리보다는 다른 사람이 자기가 발명한 내용을 못 쓰게 하는 배제적인 성격이 강한 게 특허입니다. 남이 20년 동안 내가 갖고 있는 특허를 사용 못한다는 게 주 내용이고요. 지금 충분하게 특허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돼야 되고 특허청에다가 특허를 출원하고 거기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저작권과 그 상표와 좀 다른 게 저작권은 창작물이 생성됨으로써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다음에 상표 같은 경우는 상표를 이용함으로써 권리를 받게 되거든요. 그 등록이라는 요구가 꼭 필수적인 요건은 아닌데 이 특허는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승인을 받고 특허가 어떤 확정된 다음에 받는 권리입니다. 미국의 어떤 특허 출원 절차인데요. 일단 뭐 의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단은 관련된 사항들을 특허청에다가 심사 의뢰를 하고 특허청에서 이 촉구안별로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하는 겁니다. 의자인 같은 경우에는 나무, 그 다음에 뭐 패딩, 그 다음에 뭐 다리가 4개 있고 이 촉구안별로 분리를 해가지고 명세서에 미국 특허청 공무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문서가 특허입니다. 특허의 조건인데요. 이제 특허 같은 경우는 신규성, 새로운 것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용성, 좀 유용한 사항들이어야 되고, 비자명성이라 그래서 너무 이제 뭐 당연한 것들은 특허로 등록이 안 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대법원 트렌드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것보다 좀 더 있어야지 특허로 인정이 된다라는 새로운 판례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단순히 어떤 실행하는 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것보다 좀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요구하는 게 앞으로의 그 트렌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를 할 경우에는 조금 더 기술적인 디테일한 사항들을 좀 더 집어넣고 그 특허를 추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 관련해서 좀 고려될 사항이 보통 특허 추론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2.5년 걸립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2.5년 동안 과연 뭐 관련된 게임이나 이런 사업적인 사항들이 그만큼 오래 갈 수 있는지, 특허를 추론할 가치가 있는지라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특허가 지금 미리 추론을 하는 게 많은 국가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추론을 통해서 그 후에 도기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 관련해서는 특히 나중에 어떤 투자자들과의 관계에 도래했을 때는 미리 특허를 추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펀딩이라든가 그런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선 발명주의라고 해서 발명만 하는 특허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이제 선출원주의로 최근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특허는 이제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뭐 콘솔 게임들 위주로 나왔는데요. 어떤 로고, 그 다음에 상호에 따른 사항들이 있고요. 이 상표는 어떤 평판 또는 신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 상표가 등록이 돼 있으면 이렇게 자기 이 상표와 혼돈되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혼동되게 이용을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트레이드마크 상표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게임 업체 관련해서 게임 업체들은 이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혼돈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업체들이 조회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유사한 상표를 이용하고 또는 제목을 좀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기존의 게임 업체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지금 감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자기네 상표를 도용해서 뭐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소송도 걸고 지금 뭐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게임이나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 출시할 경우에는 한번 다른 기존의 어떤 업체들의 어떤 상표랑 좀 모방이 틀리도록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간략하게 저희 회사 담당자들 본보고요. 혹시 뭐 좀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저한테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10월달에 그 LOL 그 결승전을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4만 명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게임을 보면서 응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콘텐츠 관련해가지고는 선두주자고 이 롤 게임 관련해서 라이브 게임즈에서는 1,600명의 직원들을 서울로 파견해서 이 한국의 온라인 게임이나 그 다음에 PC방 등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라고 전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제가 라이브 게임 관계자들과 얘기도 많이 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고 또 정말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많이 진출해서 저희 그 콘텐츠를 많이 알리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태워준 미국 변호사님께 그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 김경수 대표님 포함해서 이 셰퍼드 머니 리퍼의 한팀 법률사무소에서 저희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그 수출자본 법률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같이 자문도 그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콘텐츠진흥 역삼동에서 그 수출 법률 자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면 미국도 물론 해주시고 뭐 다른 나라들도 같이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저희 이런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해외 글로벌 콘텐츠로 도약하기 위해서 많은 그 자문이나 그런 그 컨설팅을 받아야 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이 자리에서 궁금하신 것도 계속 질문 한번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같이 저희 쪽에 오셔서 그 수출 자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전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지금 여기까지 Q&A 있으신 분은 자연스럽게 한번 말씀 주시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 주셨던 고윤환 대표님 그 내용 관련돼서도 같이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특허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지금 특허 시스템에 대해서 접한 게 지금 별로 오래 안 됐는데 벨리스 통해 가지고 좀 자문을 구했을 때 항목이라 그런가요? 그 명세서에 청구안에 관련돼 가지고 너무 자세하게 좀 많이 자세하게 하는 방식하고 좀 넓게 잡는 방식하고 전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좀 이야기했을 때 보니까 미국에서 판례로 구체적으로 좀 하지 않으면은 이제 안 먹힌다 이런 걸 말씀하신다면은 그런 전략에서도 좀 제한 상황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판례는 이제 소프트웨어 구현 관련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출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너무 단순히 실행하는 것만 가지고는 특허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원래는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그거를 명세서에 담아서 특허로 등록이 되는데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는 최근에 너무 많은 발전이 있었고 단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는 특허를 보내는 좀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특허를 출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출원하는 방법이 있고 구체적으로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광범위하게 출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상대방이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특허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범위를 줄여달라고 특허청에 또 요청할 수도 있고 좀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너무 구체화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미술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고 그 범위를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좀 광범위하게 잡고 특허를 출원하고 나중에 제3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에 맞게끔 내용을 좁혀가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많은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관시라고 하는 걸 많이 얘기를 해요. 사실 그 법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 인맥이 먼저다라는 그런 얘기하면서 그 중국 앱 사용 중에 QQ 사용해서 막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또 재미있는 정보가 얻었는데요. 그 미국 미드를 보다 보면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앱윌이라는 그런 갑자기 보스가 그러죠. 여기 나와 그런 파일 하면 그냥 바로 끝나버리는 그런 문화가 정말 있다라는 거, 그게 법으로 정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논란이 분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많이 그런 게 그런 성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진짜? 이거는 정말 이제 그 자본주의의 극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법적으로 많이 보호된 부분이 있어요. 뭐 차별이라든가 인종차별, 성차별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동쟁이, 노동들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원칙은 employment at will, 그래서 고용주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문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는 뭐 계약직이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미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뭐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런 게 없고요. 통상의 일반 직원들은 계약 없이 고용되고 그 애들이라서 언제든지 이유가 있든 없든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연방법이나 아니면 주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나이라든가 성차별이라든가 이런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금지된 이유 이외에 예를 들어서 퍼포먼스가 안 좋다 라는 이유로 만약 그게 진짜 있다면 해고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아까 스윕스테이크 나왔었는데 저희가 맥도날드가 저희 클라이언트라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미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 마찬가지지만 이게 스윕스테이크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게 할 때마다 만약에 게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으시면은 할 때마다 각 주마다의 법률 그다음에 FTC 관련된 규정들을 검토를 해서 아까 여러 가지 요건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요건들에 걸리지 않도록 걸렸을 경우에는 사실 이게 그 스윕스테이크 위반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잘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추가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까지